안녕하세요. 3조 일치월성의 PPT 발표를 맡게 된 박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의 프로젝트 월성대학교 학사관리 시스템을 발표하겠습니다. PPT 목차입니다. 순서대로 프로젝트 팀 정보, 개발 배경과 구현 목표, 프로젝트 일정, 개발 환경, 요구사항 정의서, ERD, 스토리보드, 그리고 프로젝트 시연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 정보와 담당 내용입니다. 저희는 총 6명이서 진행을 했고요. 조경철, 김정민, 서월성, 박상환, 박수진, 이솔님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배경과 구현 목표입니다. 대학의 행정 절차를 전산화하는 개념으로서 월성대학교의 각종 행정 업무 및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사 및 학적관리, 수업 및 성적관리 등의 개별 시스템을 통합한 학사 행정 정보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환경입니다. 서버 환경은 아파치 톰캣, 백엔드는 스프링, MySQL 등을 사용했고요. 뷰다는 부트스트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초기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만들었던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다음은 ERD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입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교수의 스토리보드입니다. 교직원의 스토리보드입니다. 게시판의 스토리보드입니다. 이제 기능 설명은 박상환 발표자가 프로젝트 시연을 하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일치월성조의 기능 설명을 맡게 된 박상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관리자 페이지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서 추가 관리에 보면은 교직원 추가와 교직원 명단이 있고, 다른 기능은 교직원과 똑같기 때문에 관리자 전용 권한을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교직원 추가로 들어가서 우선 강사님 이름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강사님 20대시니까 20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파일 업로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자신의 증명사진 같은 사진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이제 추가관리에서 교직원 명단을 보시면은 부서에서 강사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된 걸로 이제 로그아웃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했는데 아까 추가된 아이디로 이제 들어가서 아이디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번호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이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인증번호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력했던 이메일에 들어가서 인증번호를 가져와서 여기서 입력을 해주면 비밀번호 변경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변경한 비밀번호 입력해주고 비밀번호 변경을 눌러주면 이제 비밀번호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주면은 이제 로그인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직원 메뉴에 들어가 보면은
개인정보 확인 메뉴가 있는데, 개인정보 확인 변경은 아까 교직원 추가할 때랑 비슷하게 입력란이 있고 여기서 수정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란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듯이 비밀번호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요청관리에서는 휴복학 관리와 강의 개설, 강의실 관리, 교수 휴강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교수와 학생 파트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은 제일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 파트에 가면은 교수 개인정보 확인인데, 이건 아까 교직원과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 관리가 있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 신청을 하면은 해당 과목 상담 신청하면 이제 교수에게 상담 신청 내역이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학생 파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성적 관리로 가보면은 이제 레포트 관리도 학생이 레포트를 해당 강의 레포트를 제출하면은 이렇게 내역이 뜨게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 학생 파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적 입력입니다. 성적 입력은 자신이 개설했던 강의에서 이제 강의를 선택하고 학생을 선택하면은 이제 성적을 입력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성적을 입력하고 이거 범위 옆에 숫자 내에 있는 범위 내로 숫자를 입력해주고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은 학교와 등급이 자동으로 뜨게 되면서 성적 입력을 하면은 해당 강의를 들었던 학생의 성적이 입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강의 개설 신청을 하면은 현재 자신이 개설했던 강의 내역이 뜨는데, 여기서 개설 신청을 누르면 강의 코드가 알아서 지정해 주면서 이수 구분을 누르면 학점이 자동으로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업로드하고 개인 프로젝트라든지 강의명을 해서 최대 강의 인원을 입력해주고, 강의실 시간 선택해서 강의실 선택하고, 그리고 요일을 지정해주면은 강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신청을 누르고 조금 기다리면은 이제 미승인 상태로 아까 자신이 입력했던 강의가 등록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교직원 파트로 넘어가서 요청 관리에서 강의 개설 관리에 들어가 보면은 강의 개설 신청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개설 신청 목록에 들어가면은 아까 입력했던 그 강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승인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설 완료를 누르면은 승인 상태로 되면서 이제 리스트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교수 파트로 넘어가서 자신이 추가했던 강의를 보면 여기 승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설 과목 관리입니다. 자신이 개설했던 과목에서 이제 휴강 신청할 수 있고요. 휴강 신청을 누르고 자신이 개설했던 강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휴강을 하고 싶은 날짜를 선택하고 휴강 사유를 지정하고 휴강 신청을 누르면 이제 휴강 신청 목록에 대기 상태로 추가되게 됩니다. 다시 교직원 파트로 넘어가서 요청 관리에서 교수 휴강 관리를 들어가 보면은 아까 교수가 휴강 신청했던 목록이 추가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승인을 눌러주고, 승인 눌러주면 여기서 리스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교수 파트로 넘어가서 개설 과목 관리에 들어가면 이제 휴강 신청 목록에 상태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평가 관리입니다. 강의 평가는 학생이 강의 평가한 내역이 뜨는데요. 지금은 강의 평가한 학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뜨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바로 이따 학생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 파트입니다. 그래서 학생 파트로 들어가서 학생 메뉴로 들어가 보면 학생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변경,
아까 교직원에 다뤘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종합 성적에 들어가 보면은 교수가 입력했던 성적 내역이 여기서 뜨게 됩니다. 여기서 연도를 선택하고 학기를 선택하면은 자신의 성적 내역을 알 수 있고요. 학점과 평점 평균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 이수학점을 가면은 자신이 수강했던 과목에서 몇 학점이 들었는지, 그리고 교양을 얼마나 들었는지 학점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봉사활동에 가보면은 여기서 자신이 자격증을 딴 게 있다면은 뭐 자격증 추가해서 자격증 이름, 취득일 날짜를 선택하고, 그리고 자격증 명서를 선택해서 여기서 업로드를 해주면 여기서 자신의 내역이 뜨게 됩니다. 봉사활동 추가도 아까 자격증 추가와 똑같기 때문에 봉사 시간 입력해주고, 그리고 파일 봉사 내역을 이렇게 업로드 해주면은 이렇게 내역이 추가되게 됩니다.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복한 신청인데 자신이 군대를 간다 이러면은 자신이 연도를 선택해서 몇 학기부터 휴학을 할 것인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학적 변동 내용에서 대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서 요청 관리에서 휴복학 관리로 들어가 보면은 아까 학생이 신청했던 내역이 뜨는데요. 여기서 승인을 눌러주면은 이제 리스트에서 삭제되고, 아까 학생 파트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이제 휴학 신청한 게 승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입니다. 상담 신청은 자신이 듣고 있는 강의에서 교수님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상담 신청을 하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싶은지 입력을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면은 상담 신청 내역에 미승인 상태로 추가되게 되는데요. 이제 다시 교수 파트로 넘어가서 상담 신청 관리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상담 내용이 뜨고 승인 미승인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승인을 눌러주면은 이제 교수가 학생에게 연락하면서 이렇게 상담 날짜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학생 파트로 넘어가서 수업 관리에 보면은 이제 시간표 조회가 있는데, 이거 시간표 자신이 듣고 있는 강의의 시간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표를 따로 출력할 수가 있고요. 이거 시간표 출력을 누르면은 이제 PDF 파일로 시간표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실별 시간표 조회는 이 기능을 넣은 이유가 학생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빈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수업이 없는 강의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능을 넣었습니다. 건물을 선택하고 강의실 선택해서 조회하면은 해당 강의실에 언제 수업이 있는지 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강 철회가 있는데 자신이 듣고 있는 강의에서 수강 철회를 하고 싶다, 그런 기능을 넣기 위해서 넣었고요. 이렇게 수강 철회를 하면은 이제 리스트에서 삭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 평가가 있는데 자신이 들었던 강의 중에서 수업이 끝나면 이제 강의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강의 평가를 다 선택을 하고 이렇게 제출하고 이제 다시 교수 파트로 넘어가면은 수업 관리에서 강의 평가 관리에서 해당 학생이 익명으로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강의 평가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된다는 것을 자료를 조사해서 알았고요. 그래서 익명의 학생 클릭하면은 그 강의 평가에서 어느 체크했는지 나오고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되고요. 다시 학생 파트로 넘어가서 레포트 제출이 있습니다. 레포트 제출은 자신이 듣고 있는 강의에서 레포트 제출을 해야 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레포트 제출하고
업로드를 하면은 여기서 이미 제출했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했다고 뜨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업로드하면은 이렇게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열람 상태는 미열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교수 파트로 넘어가서 교직원인데? 어, 해당 교수가 어떤 교수인지 잘 몰라서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관리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전공과 교양을 따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공을 조회하면은 이제 자신이 들을 수 있는 전공이 출력이 되고, 교양을 선택하면은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교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설 신청했던 강의도 여기 추가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수강 인원이 10,000원인 상태에서 수강 신청을 누르면은 이미 수강 신청을 초과했다고 뜨고, 그리고 자신이 이미 추가했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신청한 과목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강 가능 학점과 신청 학점이 있고 잔여 학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5학점을 15학점을 신청했기 때문에 잔여 학점이 3학점 남았는데요. 여기서 이걸 수강 신청을 하고, 그리고 다른 강의를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수강 가능한 학점을 초과했습니다 라고 뜨고 추가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의 계획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면은 해당 강의 계획서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성적 관리에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아까 했던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게시판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교수에게는 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교직원한테만 글 작성 권한이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최신 공지 3개만 이렇게 빨간 글씨로 띄워놓게 해놓았고, 학생은 읽기만 가능하고 수정과 삭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읽기만 가능하고 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교직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글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글 작성에서 일반과 공지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공지를 선택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게시글을 띄워 놓으면은 최근 공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맨 앞에 공지로 빨간 글씨로 뜨게 되고요. 그 다음 학과 게시판입니다. 학과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교직원과 교수만 글 작성할 수 있는데요. 학과 게시판 같은 경우는 글 작성할 때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학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학과를 선택해서 이렇게 제목 입력해주고 내용을 넣고 등록을 하면은 해당 선택한 학과로 이렇게 게시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고요.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학과 게시판을 통해서 글 작성을 하면은 학과 선택 버튼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교수 자신의 학과로 자동으로 올라가게 설정을 해 놓았고요. 학생 파트로 들어가서 학과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은 글 작성 버튼이 권한이 없고, 그리고 읽기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게시판입니다. 질의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생만 글 작성을 만들 수 있게 해놨고요. 여기서 학생이 글 작성을 하고
등록하면은 이렇게 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면은 이렇게 수정 삭제 버튼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댓글 교직원이나 관리장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도 글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 댓글 기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글 작성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오직 댓글만 달 수가 있습니다. 댓글에서 댓글 작성하고 댓글 삭제 기능도 구현해 놨고요. 이 댓글이 다른 학생과 교수에게는 다 보이기는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